자, 이제 7강 전치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초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전치사를 제가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전치사를 따로 다루질 않습니다. 전치사를 다루긴 다루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본 전치사들보다는 특수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어떠한 디스파이트나 이제 because of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특수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들을 주로 다루지, 이렇게 기본적인 전치사들에는 사실은 제가 수업 때 다루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는 뭐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전치사라는 게 뜻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전을 보시면은 인에 대한 쓰임들이 진짜 거의 몇십 가지가 될 정도로 많아요. 특히나 of라고 하는 전치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쓰임이 몇 가지가 됩니다. 10가지가 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다 암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기본적인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이게 좀 그림으로 좀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왜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냐라고 보면은, 일단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전치사들, 이러한 기본 전치사죠. in이나 at이나 on, to, 이런 어떤 기본 전치사들은 얘네들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그림 자체가 약간 장소와 시간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 안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전치사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 기본 전치사들의 어떤 그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느낌, 이게 장소나 시간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전치사를 보더라도 그 느낌을 갖다 잡아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조건 in은 어디 안에라고 볼 게 아니라, in이 갖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at이 갖고 있는 느낌, on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을 갖다가 한번 딱 알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 쓰임을 봤을 때 그 느낌과 함께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치사들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좀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 실력이 조금 좋지 않은 점은 좀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최대한 좀 재밌게 하려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일단 기본 전치사를 봐야 되는데, 기본 전치사에 이렇게 종류가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전부 다 장소나 시간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장소나 시간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 요 각각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을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먼저 in부터 한번 제가 요 순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편한 순서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in이라는 거에 대한 느낌부터 볼게요. i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디에 쓰인다 그래요? 안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in이 갖고 있는 거 어떤 장소적 어떤 그런 개념은 공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집이라고 치면은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집 안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되는 거겠고, 그게 그 in이라는 거에 어떠한 느낌, 안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on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on과 in을 갖다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on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막 접촉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오해가, on은 어디 위에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in은 이제 어디 안에가 맞는데, on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위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on이라는 개념은 접촉의 개념이야. 접촉. 이게 딱 붙어 있는 개념이라서, 그게 아래든 위든 어디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책을 딱 중심으로 봤을 때 책 위에 분필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도 on이, 이건 당연히 on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책 아래에 이렇게 분필이 있습니다. 얘도 on이 될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니까. on이라는 거 기본 개념 자체가 접촉입니다. 접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벌레든지 뭐든 나비든지 간에 어떤 아이가 여기 딱 위에 붙어 있다. 이것도 이제 on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벌레 같은 게 벽에 이렇게 있다. 옆에 이렇게 딱 벽면에 붙어 있어도 얘도 on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n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접촉의 개념. 이게 뭐 위아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는 접촉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는 말 그대로 안쪽이죠. 그렇죠? 뭐의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at이라는 개념은 뭐냐라는 건데, at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어느 한 점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점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뭐 어떤 마트에 있다라고 볼게요. 너 어디 있어? 내가 만약에 마트 안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I'm in 월마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월마트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나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에 있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써요? I'm at 월마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at 월마트라고 하는 그 at의 개념은 내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마트라고 한다면은 이 월마트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에 이 근처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어느 한 점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어느 한 점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그냥 딱 at은 그냥 하나의 그 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어느 한 점에 내가 이렇게 딱 이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갖다 우리가 at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어떤 그런 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의 개념으로 그냥 어느 한 곳에 딱 있는 거. 그러니까 I'm in 월마트라고 하게 되면은 in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이제 월마트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 at the 월마트라고 하게 되면 월마트에 있긴 있는데 월마트 이게 뭐 안쪽에 어딘가가 될 수도 있고, 월마트 옆에 뭐 흡연구역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어떤 한 점에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갖다 나타내는 거, 얘를 갖다 우리가 at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t의 어떤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를 갖다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시간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확대를 시켜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3시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3시?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이 5시 7분 정도 되는데, 자 5시 7분 아니면 내가 5시라고 합시다. 딱 5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in 5 o'clock, on 5 o'clock, at 5 o'clock. 몇 시죠? at을 씁니다. at. 왜? 하나의 게 딱 점이니까. 딱 그 하나의 점에 딱 있는 거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봐봅시다. in this year라 그래요. 올해, 즉 in this year. 어떻게 해석해요? 올해 안에라고 해석을 해요. 그 this year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점이 아니죠. 이 점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이게 모여가지고 만든 게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 거. 요게 이제 그 in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넓은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시간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보면은 at이 가장 어떤 그런 작은 개념, 점의 개념이죠. 5시, 6시 특정 구체적인 어떤 점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이제 확장된 게 on인 거죠. on Monday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렇죠? 월요일은 그래도 at보다는 큰 개념이죠. at은 어느 한 특정 시간이면은 그 시간들이 모인 거, 이게 얘가 이제 점의 개념이면 얘는 어떠한 선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시간들이 모인 게 이제 on Monday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큰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이제 더 큰 개념이 이 그러니까 선이 모여서 한마디로 월요일이나 이런 화요일, 금요일들이 다 모여서 뭐가 돼요? 년이 되고 달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In this month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보다 더 큰 개념이 in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at과 on과 in이 시간으로 볼 때, 시간적인 어떠한 그런 느낌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at은 어느 한 구체적인 딱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 on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뭐 특정한 날짜 뭐 이런 것들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in은 이제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제 달이라던가 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at, on, in의 이런 느낌을 봐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장소로 가게 되면 at은 어느 한 딱 구체적인 점, 이게 딱 있는 거,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in은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on은 뭐 앞이든 뒤든 어딘지 간에 어떤 걸 기준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거를 갖다 우리가 on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장 기본적인 in, at, on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to, from 이런 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자, 우선 우리가 이제 to라는 걸 볼게요. to는 어떤 개념이냐면 말 그대로 어디로 가는, 누구누구에게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갈 때 다가가는 이 개념,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to라고 하죠. 이렇게 어디어딘가로 다가가는 개념. 그럼 이제 to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뭐가 돼요? from이죠. from. 그렇죠? to가 어디로라고 한 어디로 가는 그런 개념이며, from은 거기서부터 뭐뭐로부터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개념, 얘가 이제 뭐가 된다? from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펜으로 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좀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이 개념, in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개념, 얘가 이제 from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in이란다. 죄송합니다. to죠. 네. 어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to에서 조금 비슷한 이제 int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into는 뭐냐면은 가긴 가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안쪽까지 뚫고 가는 겁니다.
안쪽까지 뚫고 가는 이 개념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into라고 하는 거죠. in과 to가 말 그대로 합쳐진 거죠. 그리고 이게 into가 더 확장이 돼서 아예 뭔가를 뚫고 아예 가로질러 간다고 합시다. 뭔가를 뚫고 가로질러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총알이 관통했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뭐가 되는 거냐면 through가 되는 거죠. through. 뭔가를 가로질러, 뭔것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부터 from은 어떠한 그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이 from과 비슷한 게 out of라는 게 있습니다. out of도 뭐뭐로부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out of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개념이 out of라고 보시면 돼요. out of.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어딘가를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걸 to라고 하고 그 방향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느낌이 그냥 from이라고 한다면은 into와 out of는 이제 묶이는 거거든요. into는 어딘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안으로 향해 가는 느낌인 거고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게 out of,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석은 out of나 from이나 해석은 비슷해요. 뭐뭐로부터라고 우리가 둘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앞과 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앞과 뒤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뭐 뒤에 있다, 뭐뭐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죠. 이 집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라, 이게 지금 사람인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behind라는 개념을 쓰겠죠. behind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뒤에 있다라는 거, 뭐뭐 뒤에.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집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집 앞에 있잖아요. 이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in front of가 되죠. 뭐뭐 앞에, in front of, 또는 얘를 갖다가 before라고 하셔도 됩니다. before. before도 앞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전에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앞에 있다라고 할 때는 before 또는 in front of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겠고, 뒤에 있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게 behind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전치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before랑은 또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after가 있죠, after. 근데 이제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이런 뜻이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시간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좀 이제 필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off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있죠. on이 있으면 off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on이라는 게 접촉의 개념이면 그의 반대인 off는 어떤 개념이겠어요?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 여기에 나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비가 좀 떨어져서 있을 때, 떨어져서 여기에 있을 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off된 상태인 거죠. off된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 그 스위치를 갖다가 온앤오프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온앤오프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그림인데, 이게 스위치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를 딱 터치해야지 이게 불이 켜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딱 눌러요. 그럼 얘가 여기에 이제 터치가 되겠죠. 그쵸? 이게 터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온이 되는 거죠. 접촉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프는 어떤 상태예요? 얘랑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얘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상태? 오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온은 오프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요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온은 접촉, 오프는 떨어진 그쵸? 떨어진 개념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본이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얘는 조금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여기 나무를 볼까요? 얘가 이제 나무인데, 나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규칙성 없이 그냥 여기도 나무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규칙성 없이 그냥 여기저기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이제 about이라는 전치사의 개념이죠. about. 뭐뭇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을 하지만, 물론 해석같이 하지만, 얘가 장소적으로 가게 되면은 규칙성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이제 드문드문 있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bout이라고 합니다. about. 규칙성이 없는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듬성,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있는 거. 반대로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집 둘레를 갖다가 집 주변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시다. 집 주변을 갖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돌고 있다.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around가 되죠. around. around는 일정한 어떤 그런 규칙성을 갖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 이런 게 이제 around가 되죠. about은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장소 전치사를 갖다가 이미지화해서 쓴 어떤 그런 기본 전치사들의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이제 in 그 다음에 at, on이겠고 그 다음에 to랑 from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이니까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뭐 I go to school이라고 하잖아, 그쵸? go to school 할 때 그 to라는 전치사 쓰는 게 뭐겠어요? 학교, 여기가 이제 학교니까, 그쵸? 학교로 가는 거니까 이제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총알 같은 경우 있죠. 총알은 뭐뭇을 관통해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총알이 뭔가를 관통해서 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뚜루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으로 좀 가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안 했던 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또 이제 for와 against라는 어떤 이런 전치사가 있는 건데, for라는 전치사 되게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보통 뭐뭇을 위해서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다른 해석도 많지만 주로 뭐뭇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against는 뭐뭇에 반하여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반하여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이 for와 against가 원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for는 뭐뭐 어디로 향해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을 향해 가서, 그죠? 뭐뭇을 향해 가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얘는 어디론가 가서 다시 이제 어디로 이렇게 딱 오는, 뭔가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 교환의, 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 뭔가를 향해 가서 거기서 이제 딱 답을 주고 이제 오는 어떤 그런 교환의 느낌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선거할 때 이제 우리가 찬성과 반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찬성하고 반대한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for와 against를 많이 쓰는데, 이때 for라고 하는 것에서 왜 그때 그런 거 쓰냐면은, 누군가를 향해 찬성한다는 건 누군가를 향해 이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로 이제 기대고 마음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for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죠. 누구누구를 위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반대한다라고 할 땐 당연히 against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against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어떤 이게 사실 for와 이런 게 이미지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for는 뭐뭇을 위해, against는 뭐뭇에 반하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for against의 이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봅시다. 얘는 이제 지금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책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책상을 기준으로 이 책상 아래, 이게 지금 표시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데, 이 책상 아래에 이제 어딘가 있을 때 이런 걸 나타내는 전치사가 under라고 하죠. under. 어디 아래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어디 아래. 이 책상 아래에 어딘가 이렇게 다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under라고 합니다. 반대로 under의 반대가 뭐예요? over잖아요. over. 그쵸? 책상 위로 뭔가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느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over가 되는 거죠. 이게 ov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der는 어떠한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추상적이든 뭐 구체적인 거든 그거 아래 이렇게 넓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ver는 그 어떠한 추상적이든 구체적인 거는 그것 위로 우리가 덮고 있는 느낌을 갖다가 ov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아래로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그게 이제 under the bridge가 되는 거죠. 다리 아래로 이렇게
그 넓게 가고 있으니까 길게.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오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비행기가 널리 이렇게 퍼져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언더와 오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랑 이제 좀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빌로우와 어버브입니다. 빌로우와 어버브. 왜냐면 이게 이 빌로우라고 하는 것도 어디 아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버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뭇의 위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빌로우나 어버브는 어떨 때 쓰냐면 그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어느 한 딱 기준, 어떠한 선,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아래, 그 바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빌로우라는 개념을 쓰고, 그것에 어떠한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의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버브라는 개념을 써요. 얘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온도계에서 많이 쓰는 거죠. 온도에서. 0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딱 그 기준점을 두는 거고, 0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 아래로 해서 우리가 빌로우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below the zero 하면은 0 밑으로 있는 거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언더랑은 조금 이제 물론 되게 해석이나 이런 건 비슷하겠지만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우리가 뭐 below나 언더의 느낌까지 다 다르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걸로 그냥 아시면 돼요. 어쨌든 below나 above도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서 아래 위 개념인데, below나 above는 주로 근데 이제 온도에서 이런 데서만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이런 거 봐주시면 되고, 아니면 어떠한 속도라는 뭐 100km 그 미만 100km 뭐 이렇게 어떤 속도를 기준으로 딱 이렇게 어떤 점이나 선을 기준으로 바로 아래 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빌로우와 어버브고요. 언더와 오버는 조금 이제 넓게 넓게 좀 뭔가 퍼져서 그리고 또 뭔가 이게 걸쳐 있는 느낌을 갖다가 언더와 오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치사 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가 이제 굉장히 조금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치사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독해할 때는 보통 얘를 갖다가 그냥 흔하게 멋멋의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멋멋의. 뭐 사실 이렇게만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뭐 어쨌든 거의 다 해석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얘가 사실 조금 더 되게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건데, 요것도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멋멋의라고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을 한번 봐보면은 얘의 느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의 개념인 거고, 두 번째는 확장을 해서 보니까 어떤 본질적인 대상까지 보이는 이런 어떤 이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한번. 자, 우리가 귀를 한번 써볼게요. 귀, ears죠, 그쵸? 귀입니다, 귀. 근데 이 귀를 갖다가 자세히 보니까 더 집중해서 확대해서 멀리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토끼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전치사를 뭐를 써요? 오브를 쓰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확장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귀를 갖다가 어떻게 보니까 확대시켜서 더 보다 보니까 토끼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토끼의 귀, 요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소유라는 그 느낌 자체가 여기서 오는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좋다라는 거죠. 오브를 볼 때. 그 집의 창문이라고 할 때 창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집이 보이는 거죠. 창문을 멀리서 확대시켜서 보니까. 그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The window of the house죠. 그 집의 창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요 확장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하나를 더 적어보면은 요런 거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컵을 보고 있습니다. 컵 오브 밀크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유 한 잔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컵을 보고 있는데 컵을 갖다가 멀리서 확장시켜서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그 안에 우유가 보이더라.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 그래서 한 잔에 우유가 된다는 개념인 거죠. 요것도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좀 확대시켜 보면 이런 거죠. Portrait of the Queen. 이 portrai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초상화입니다. 초상화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되게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여왕을,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여왕의 초상화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왕이 갖고 있는 초상화라고 할 거면은 Queen's Portrait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얘는 여왕의 초상화라고 볼 게 아니라 초상화죠. 초상화를 더 보다 보니까, 초상화를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여왕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여왕을 그린 초상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of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원래 우리가 보통 뭐뭐의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떤 느낌으로서 확장의 느낌으로서 우리가 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귀를 더 보다 보니까 확대시켜서 보니까 토끼가 보이고 컵을 멀리서 보니까 확대시켜 보니까 우유가 보이고 초상화를 더 보다 보니까 멀리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여왕이 보이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봐줄 수가 있겠고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실 뭐 요것도 이제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죠. 초상화를 그린 뭘 그린 거예요? 여왕이라고 하는 걸 그린 어떤 거는 초상화. 이게 즉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뭘 한번 써볼까? 이런 예문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에듀케이션 여러분들 교육입니다. 그쵸?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교육을 갖다가 이제 보니까 교육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죠. 아이들 이게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더 킬러 오브 더 닥터인데 이걸로 뭐 그 의사의 킬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킬러, 살인자입니다. 그쵸? 킬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멀더러라고 합시다. 이 멀더러가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자, 살인자, 이 살인자를 보다 보니까 살인자가 죽인 그 어떤 대상을 보다 보니까 살인자가 죽인 대상이 뭐다? 바로 그게 이제 그 의사라는 얘기죠. 살인자를 갖다가 더 관찰시켜 보니까 얘가 누굴 죽인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어떠한 대상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의사를 죽인 살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오브라는 게 여러분들 해석이 되게 그 문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합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고 쓰임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얘를 갖다 단편적으로 뭐뭐의라고만 보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막 엄청 막 뭐 영어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막 영어 막 초고수가 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뭐의 또는 뭐 뭐뭐에 대한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얼추다 문맥 따라 해석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한번 좀 정확한 느낌, 이 정확한 어떤 그 오브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인가를 갖다가 설명해 보기 위해서 요거를 썼는데 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뭐의 또는 뭐뭐에 대한 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어쨌든 5분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전치사들에 대해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toward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잘 안 쓰이는 거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치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뭐 다른 어떠한 그 여러분들 전치사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떠한 뭐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정확한 어떠한 그런 쓰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있죠. 네이버 카페 여러분 조재권 영어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에 제 그 채널이 있습니다. 조재권 영어라고 하면 제 그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되게 자세하고 되게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